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제가 어제는 목이 아파서 하루 쉬었습니다. 제가 하루 쉰 가운데 테슬라 주가가 또 5%나 넘게 하락을 보였는데요. 금일의 하락은 뭐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테슬라 역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대세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 티켓 할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주간 판매량도 나왔는데 이를 좀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미국장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7%나 빠졌어요. 최근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최근 1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트럼프발 정책들이 지금 시장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번 주 금요일장에는 나스닥 대형 기술주 위주로 크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금주장에 대한 좀 반등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게 했는데요. 자, 월요일장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장은 좀 상승할 법도 했어요. 일단 푸틴과 트럼프가 전화 통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또 합니다. 일단 뭐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휴전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와 서유럽과 가스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러한 점에서 협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뭐 휴전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가스값이라든지 유가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중동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 수입 물가 지수가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을 크게 하락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두 정상의 합의는 물가를 낮추는 큰 요인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자, 아직까지는 수입 물가 지수는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예측치가 마이너스 0.1%였어요. 전월 대비 0.1% 하락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0.4% 상승이 나오면서 예측치를 크게 초과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CPI 지수, PPI 지수가 낮게 나와서 아무래도 이 수입 물가 지수 역시 낮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높게 나오면서 시작 하락 요인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수입 물가 지수는 계절성인 너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너무나도 그때그때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수입 물가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2021년,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이고 금리를 한참 올릴 때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은 뭔가 좀 인위적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하락의 중심이 나스닥 대형 기술주 위주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대형 기술주를 하락을 시키면 지수는 역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일단 뭐 지수의 단기적인 예측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장은 좀 인위적이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주는 FOMC 회의가 있고 아마 한국 시간 내일 새벽 3시경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리는 동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99%나 돼요. 하지만 금주 FOMC 회의가 중요한 것은 역시나 올해 예상 금리 수준에 대한 힌트를 준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연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한 점도표가 공개가 될 건데 저번 주는 연내 3차례까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었다가 지금 2차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점도표가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한 차례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더딜 것 같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5.3% 하락한 225불로 마감을 했어요. 계속해서 바닥 다지기, 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약 3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488불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었는데 뭐 3달 만에 거의 주가가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요. 오늘도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를 많이들 들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3개월 동안 반토막이 나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00빌리언 무려 7천억 달러나 감소를 했고요. 공매도 투자자들 그 헤지 펀드들은 160억 달러나 벌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은 1천억 불이나 감소를 했어요. 자, 미국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애국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자산은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미디어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때리기에 바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주가가 좋지 않으면 그 결과로서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현재 테슬라 주가의 급락은 이 세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하락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을 하면서 급진적인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하락 우려감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내러티브 역시 빠르면 6월 달에 시작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 증시 전반적인 스토리가 바뀔 수 있어요. 현재까지 모두 미국 증시 관련 헤드라인이 트럼프와 관세 정책이 장식을 하고 있지만, 자, 6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신문 첫 헤드라인이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대한 반감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지금은 깊숙하게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죠. 도지의 수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도지에 전념하는 것은 올해 6월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6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테슬라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에 전념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분기 인도량 우려 역시 테슬라 주가 하락에 큰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구형 모델 Y에서 신형 모델 Y로 바뀌면서 바톤 터치 과정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은 이 신형 모델 Y를 사고 싶은데 생산량이 받쳐주지 못했고요. 구형 모델 Y는 재고로 떨이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자, 2월 말부터 신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3월 달에는 유럽과 미국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는 신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도량이 올라올 것이고요. 2분기에는 테슬라 최초 저가형 모델인 모델 Q도 지금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뭐 빠르면 4월 달에도 출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2분기 인도량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전주 방송에서 중국 판매량이 11주차에 15,000대, 12주차 17,000대, 19,000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11주차 중국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정말 15,000대가 나왔을까요? 네, 실제로 15,300대가 나오면서 올해 최초로 15,000대를 넘겼어요. 15,000대가 나오기 전에 가장 높은 숫자가 13,800대였는데 드디어 15,000대를 넘겼습니다. 15,000대를 넘기자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다른 4개 분기랑 비교를 해봐도 이번 2025년 1분기 11주차 판매량이 뭐 중상위권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5,000대 이상 판매할 수 있었던 원인 역시나 신규 모델 Y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15,000대 중에 거의 60%가 넘는 판매량이 모델 Y가 되겠는데요. 올해 최고 판매량 9,500대가 나왔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신규 모델 Y가 나온다라는 소식에 모델 Y 판매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올해 최고 판매량 9,500대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자, 금주 15,300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전년 동기 1분기,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판매량은 13만 3천대였는데요. 현재 9만 9천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2주가 남아 있는데 13만 3천대에서 9만 9천대를 빼면 3만 4천대 정도를 2주 동안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분기 인도량이 뭐 미국과 유럽이 신통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중국 인도량이라도 전년 동기를 넘어서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죠. 남은 2주에서 주 평균 17,000대 정도를 팔아야지 34,000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의 4.4% 빠지는 수준으로서 거의 다 따라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연간 두 개로 최근 3개년과 비교를 해보면 2025년은 이 파란색 라인인데요. 어쨌든 뭐 2023년과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에요. 올해는 신규 모델 Y에 더불어서 저가형 모델까지 나오고 사이버 캡이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후광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판매량을 넘어서는 모습이 빠르면 뭐 2분기 내에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중국 판매량이 상승할 만한 원인이 하나 더 나왔어요. 중국의 FSD 출시가 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FSD를 1개월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인데요. 테슬라 행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FSD를 중국에 출시하자마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이러자 바로 1개월 무료 체험 기간을 풀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 신규 모델 Y 이미 잘 팔리고 있는데 더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왕 FSD 체험할 거 신규 모델 Y로 해보자라는 그런 중국 내 얼리 아답터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FSD가 진정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는 ADAS, 그러니까 향상된 운전 보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무료 체험 이벤트는 소비자 경험을 확대시키고 데이터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기존 모델들의 판매량을 충분히 신장시킬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크게 떨어지자 일론 머스크의 CEO 리스크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1분기 인도량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개부리 형님에 따르면 현재 기관들의 1쿼터 이번 1분기 인도량 컨센서스는 40만 6천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이게 뭐 42만 대를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뚝 떨어지면서 이 하얀색 선이 테슬라 주가인데요.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역시나 주가는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테슬라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래도 게리 블랙은 대체적으로 미국 월가의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잘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물론 게리 블랙을 싫어하는 테슬라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I continue to believe Tesla bottomed last week.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고 있다라는 거죠. 저번 주에 특히 저번 주 월요일장에 테슬라 주가가 15%나 급락세를 보여주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220불대까지 내려오면서 이미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닥을 쳤다고 생각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인도량 하락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대다수 투자자들이 1분기 인도량의 감소는 리플래시 모델 Y가 없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맞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는 시장 하락에 의해서 오늘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바닥을 다지는 기간을 계속해서 갖는 모습을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 미국과 인도가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지금 인도에 진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이미 인도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에 쇼룸을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서 모델 3, 모델 Y 판매를 위한 인증 및 승인 절차를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빠르면 아마 6월 달부터 실제로 인도에 수출을 해서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인도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 이 수요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최적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주가의 바닥이 근접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 4월달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테슬라의 하락 내러티브는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주가는 1분기 인도량과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반영을 했고요. 4월 워닝콜 때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희망적인 소식들을 많이 전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 Q 저가형 차량도 나오고요. 신규 모델 Y 판매량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FSD가 네덜란드부터 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역시 2분기 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덜란드에 출시했다라는 건 유럽에 출시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로보택시가 출시할 예정에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어우러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4월 이후부터는 테슬라의 스토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나스닥 분기봉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확률상으로는 2분기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스닥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빨간색은 음봉이고 파란색은 양봉인데요. 여기 보이는 하나의 캔들이 한 분기, 그러니까 3개월을 뜻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봉, 즉 음봉이 한 개 분기 나오면 그 다음 분기는 양봉이 나왔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스닥의 조정이 길어봤자 3개월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차트를 보면 공매도를 숏을 친다라고 하죠. 숏은 이렇게 짧으니까 숏이고요. 롱은 이렇게 깁니다. 양봉은 길게 계속해서 뽑아냈던 나스닥 차트이고요. 지난 2022년은 음봉이 이렇게 4개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때는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였고요. 자,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완만한 금리 인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적인 기간 조정이
올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 차트만 봐서는 그렇죠. 물론 기술적 분석을 맹신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자, 그리고 테슬라 급상승의 고지는 이제 정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의 주가 성장 스토리를 한 번에 바꿀 이 사이버캡이 기가 텍사스 근처에서 6대 정도가 계속 테스트되고 있는 영상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 라스 모라비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님이시죠. 이분이 먼로 TV에 출연하셔가지고 또 하나의 힌트를 줬어요. 일단 이 사이버캡이 올해 여름에 나온다라고 하고요. 사이버캡 생산을 위한 설비들은 이미 기가 텍사스에 설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량 양산은 내년 초부터 시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is aiming for general mass production to start in early 2026라는 표현이 있죠. 자, 내년 초가 되면 정말 완전히 다른 테슬라를 이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직접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어내고 이를 수익화 사업하는 그런 모빌리티 회사로 이제 거듭이 정말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중국 시골길에서도 자율주행이 되는 게 테슬라입니다. 자, 유일하게 글로벌로 스프레드 돼서 와이드 스프레드 돼서 유일하게 지금 자율주행을 성공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자율주행 회사들이 자국에서만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다릅니다. 이런 산길도 정말 좁은 산길도 지금 자율주행을 해내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굉장하죠. 이런 좁은 길을 다 자율주행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고지가 눈앞에 왔는데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켰다 하락시키는 건 뭔가 정말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것 같죠. 자, 2020년대 테슬라 주가의 대세 상승 전과 지금 굉장히 닮은 모습입니다. 테슬라 주가의 대세 상승 전에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2개월 정도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주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모습은 누구나 다 아시죠.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이렇게 크게 상승시켰다가 다시 한번 정말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을 시켰어요. 이때와 정말 다른 모습인데 너무 최근에 주가 하락에 힘드셔서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세 상승 전 티켓을 너무나 싼 값에 파는 것과 다름없어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